그런데 모든 민간요법이 다 사람을 살리고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몸 안에 피를 뽑아 모든 병을 고친다는 사혈요법. 최근 이 사혈요법을 시술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중풍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취재진은 실제로 이 사혈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려다 오히려 큰 부작용을 겪었다는 남자와 연락.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오히려 더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오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95%를 고친다고 비디오에서 어머니 얘기하니까 저희는 다 고친 줄 알았죠. 근데 저는 후에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이거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만성진부전증 말고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래? 많은 후유증 환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하다가 뇌졸중이 싫어지고 완전 평생 불가되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만 10명이니까.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이 사혈요법을 했던 김 씨. 하지만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했다. 일주일에 2번을 빼는데 한 20컵에서 최소한 30컵은 뺐다고 해야 되겠죠. 밥을 먹고 구토를 하고 막 약을 먹고 막 오바이트 하고 물도 못 마셨어요. 막 냄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 영양현상이라는 거죠. 사혈요법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던 그는 결국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다. 이거를 신부전증이 돼서 완전히 투석하고 신장을 이식하는 게 현명하냐? 아니면 우선 좀 기운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왕창 빼놓고 오히려 조혈에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만약에 수혈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금상첨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나니까. 피를 뽑으면 그 어떤 병도 무조건 낫는다고 주장하는 사혈요법. 피해자들은 당시 그런 관계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기 병을 지 스스로 고친다. 무관기만 있으면 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는 현대의학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나한테 6개월 공부하는 사람이 더 치료 잘한다. 이런 말에는 사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결국 지난해 이 사혈요법 관계자 박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계자들의 법정 구속 후에도 이 사혈요법은 여전히 성행 중인 것. 각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이제 동호회가 있긴 한데 그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회비가 있습니다. 3개월이나 뭐 한두 달 정도 배우신 다음에 해보실 게 훨씬 더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처럼 이 사혈요법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하여튼 뭐 건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사혈이라고 그러면요 피를 자꾸 뽑을 텐데 이 조혈호르몬을 못 만드는 이제 부전증이 돼버리면 빈혈이 와요. 결국 그 수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조혈호르몬제를 일부러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를 뽑아버리면 그 빈혈은 더 악화되고 병은 더 조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부전증 환자뿐만 아니라 기타 질환도 부전증에 빠지면 다 이런 빈혈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니까 이런 그 무슨 치료를 할 때는 그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현재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태. 일부 아까 그런 사혈요법 해가지고 그분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술이다 모든 병 낫는다 해도 결국은 그게 한 손바닥 하늘 가는 격으로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좋은 의술, 뭐 그렇지 않은 의술, 좋은 의술인 나쁜 의술, 결국 시장 속에서 사람 속에서 결국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앞. 이곳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임을 강조하고 나선 사람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대체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간경화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그 간 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 어머니랑 간이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현대의학에 기대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택할 수가 없고, 계속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장병도 할아버지 약을 어떻게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 그리고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난 2006년 말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당한 이후 지금껏 법정 투쟁 중이다. 취재진은 어렵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올해로 103세. 할아버지에게 법정 싸움은 버거운 일인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미국 놈약 갖다 써본 일도 없고, 일본 놈약 써본 일도 없고, 중국 놈약 써본 일도 없어. 나는 나서는 내가 해서 내가 연구했던 거 있어. 내가 나서 뭐 저기 저거 무슨 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법을 이제 끝이 나야 내가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읽고 지금 못하고 법에 의한 얘기는 이제 처분만 받았다는 게 나는 몰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치료했던 환자들은 누구일까? 간암, 폐암, 위암, 중병 병원에서 못한 놈. 병원에서 그만두고 여기는 손 든다 한 놈만 나를 찾아와서 고치는데 무슨 시비가 있냐. 나는 그거 얘기는 줄 알았더니 법은 아니다 해서 지방 내가 재판을 기류 중이라 내가 지방 뭔말 못해. 내가 뭐 암이든 백혈병이든 다 치료를 하신 예가 있습니다만 네. 모든 병을 100%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님 신이 아니시거든요. 네네. 그 치료의 한도를 넘은 거는 치료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할아버님과 같은 이제 좀 특이하고 경이로운 네.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안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행위를 하실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 하지만 장병두 할아버지와 같은 명의들, 그들의 의술을 불법으로 단정짓기보단 대체의학이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